네, 어서 오세요. 그 서구 철학은 말이에요. 고대 철학부터 건방지게 인간의 그 여러 양태를 추적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추상적으로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추상적인 인간한테 자연적인 본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그래서 인간 무슨 인간을 말하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인간이랍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습관이거든요. 인간을 말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그래 놓고 무슨 철학을 한다 그래.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말해놓고 자본주의도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응답을 어려워한다고. 자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뭐냐고 그러는데 몰라요. 인권이 뭐냐고 말하면 몰라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설레발은 쳤다 이 말이죠. 참 뻔뻔한 인간들이죠. 유엔 인권선언 작성자 자크 마리텐이 있습니다. 인권이 완전하지도 않고 정해진 것도 없다 그랬어. 근데 뭔 놈의 인권 타령을 그렇게 했냐 그 말이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한테 그 보편의 성격을 강제한 다음에 그냥 규칙을 지들이 만들어서 그냥 밀어붙여 버렸다고. 그래서 인권이 뭐냐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간들을 말하지 않고 추상적인 인간만 자꾸 들이미니까 왜 이런 본질주의적 오류를 저질렀을까요? 뻔하죠. 인간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려고 뭉게뭉게 인간을 퉁치면서 철학을 했고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근대 서구 300년의 역사가 다 왜곡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장난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진짜 그랬다니까 왜 그 참 말귀를 못 알아먹냐 몰라. 서구하고 유엔은 말이에요. 인간의 자연권, 다시 말해 태생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노예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 태생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인간이 태생적으로 노예보다 자유를 원했다면 인류 역사가 무슨 이유로 그토록 많은 그 종속의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하인들, 농노들이 귀족들 밑에서 복종하면서 행복해 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윤석열 같은 찌질이 같은 놈한테 그 밑에서 노예처럼 충성하면서 자기 자유를 버렸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과연 자유란 것이 인간의 자연법인가? 태생으로부터 갖고 나온 것인가? 고민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고. 우리 옛날에 한용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자유보다 복종을 원한다고. 그럼 한용운 선생은 인간이 아니겠네? 리차드 로티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마치 자연 법칙에 근거하여 정의하려는 형이상학은 엉터리다 그랬다고. 그리고 나서 인간의 본질은 없다 이래버렸지만 또 그렇게 말하긴 또 그렇잖아요. 단지 자연과학이라면 모를까?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보편성이 있다, 없다. 이거 말하기가 무지 어려운 겁니다. 뭐 임마누엘 칸트도 해결 못 봤어요, 이거. 그래서 일단 괄호에 넣어 둘 필요가 있다고요. 있다 없다를 더 따지지 말라고요. 보편성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서구가. 그러니까 동일 업무 동일 임금 이게 서구에서는 보편적 인권이라고 주장하지만은 그 어느 나라도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는 나라는 없어요. 노동 환경이 서로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보편이야?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강제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 강제하면 그거 압제가 돼 버립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니 뭐니 지극히 주관적이고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아무렇게나 강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100% 주장이 모두 주관적이고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무작정 강제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 자주인 라디오는 이거를 자유 파시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 모세도 그랬고요. 플라톤도 실은 무슨 자연 법칙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권리를 운운한 적이 없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개인 권리를 명시했지만 그거는 자연권이 아니라 관습권이었어요. 관습적 권리였다고. 십계명에 나와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거 십계명의 문맥에서는 아내를 지킬 권리가 숨어 있죠? 이게 자연권입니까? 전혀 아니죠. 사회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야만인을 태생적인 노예라 그랬죠. 그게 자연법이에요? 아니죠. 자기네들의 사회에서는 인정되는 사회권이라고 그냥 그렇게 함부로 자연권, 인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결과를 냈든 불행한 결과를 냈든 간에 고대, 중세, 민중사회는요. 자연을 모방하지도 않아도 어떤 보편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아도 자연과 함께 잘 살았어요. 가장 건강한 사회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중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권리를 쥐들 스스로 만들었다고. 자연을 모방하네, 자연권이네, 자연 법칙이네 이런 얘기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삶에 자연의 법칙을 들이대냐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연 법칙을 따지고 권리 따지는 것들 항상 권력자들이었어요. 기독교회가 바로 자연법, 자연권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민중사회를 지배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끌고 와가지고 자연권이니 뭐니 보편이니 뭐니 성 아거스틴이 그랬죠. 플라톤의 본질론에 따라갖고 신체의 정욕을 영혼에 맞추라 그러면서 부부 성생활마저 규칙마저 만들었다고. 정욕이 죄고 정욕을 관리해서 아이 낳을 때나 써라. 그래서 애를 4명 낳은 부부는 평생 성생활을 4번 한 거야. 4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자연법이고 자연권입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성 아우구스틴이 이걸 몰랐을 것 같습니까? 성 아우구스틴이 얼마나 그 남봉꾼이었는데요. 그 정욕에 못 이겨서 난리치는 거꾸로 맞췄다고 그게.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성 아우구스틴이 그랬어요. 생리 시기에 선교하면 곤장 30대를 맞았다고. 임신 안 되는 그때 선교를 했다.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학자들이 왜 그러냐? 응?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권과 달라서 세속사회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그냥 멀리 해라. 왜 교회가 아리스토텔레스 끌고 오고 플라톤 끌고 와서 자연법이니 자연권이니 설레발을 치냐 그 말이에요. 1800년 전부터 이런 비판이 있었다고. 왜 교회가 정치에 끼어드느냐 그 말이에요. 마구 야단을 쳤어요. 이 교회의 그 정치 감수성이 이게 2000년간 변하지 않아. 끝없이 정치에 관여합니다. 이 교회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그래서 교황청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테르툴리아누스가 그랬잖아요. 세속 철학에 가까이 하지 말라. 세속 철학은 이단을 부추긴다. 이분의 말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종교고 철학은 철학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교회의 진실을 부패시켰다. 도대체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관계가 있냐? 어? 신앙과 과학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주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잖아. 근데 뭘 또 믿으려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끌고 오고 플라톤을 끌고 오고 난리를 치냐 그 말이죠. 그게 초기 성직자들의 자세였다고요. 하지만 성 아거스틴 이래 기독교회는 믿음 하나로만 살길 원치 않았죠.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권력을 넓히려고 그랬고요. 강하게 하려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속 논리든 간에 다 끌고 와가지고 교회의 행동을 정당방해했다고요. 플라톤을 끌고 와서 신의 우위를 정당화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끌고 와서 자연과 인간 세계를 진출하는데 정당성을 가지려고 그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철에 갖고 있었던 그 추상적인 인간 개념을 쓰면서
보편적인 인간을 주장을 했다고. 이게 기독교 제국주의를 넓혀갔다고요. 12세기가 되면 기독교회가 그 절정에 달합니다. 황제에 대항해서 보편교회를 외치면서 주교 쟁탈전을 벌이고 십자군 전쟁을 벌이고 그랬어요. 십자군 전쟁은 신의 권리라 그랬다고요. 응? 논지를 조금 확대하면 자연권이라 그랬다고? 혹은 자연법이라 그랬다. 이게 어떻게 자연법이고 자연권이에요? 그래서 자연권,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코에 붙이면 코골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에요. 자연권, 자연법 따지고 싶으면 자연과학계로 가면 되는 거야. 왜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그 말이죠. 마그나 카르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과세에서 면제시키고 노역에서 면제한 게 신이 내린 자연의 보편 권리라고? 이게 뭔 개소리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네 욕심에 맞춘 거를. 지금 왜 이렇게 좀 역사까지 뚫고 들어가냐면 인권 타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인권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인권이 아니라는 거죠. 이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도 말이에요. 자연을 알려면 신의 계시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이성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도들 사이에 가교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령만 해왔던 그 교회에 그러지 마라. 자연권, 인권이라는 거는 인간들한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리를 이었다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진지전을 피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명령만 해서는 안 되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속사회로 들어가서 진지전을 피웠다 그거죠. 그때도 계속 인간 추상적이었어요. 인간. 어떤 인간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이제 크게 충돌합니다. 어떤 인간이라는 걸 밝혀졌을 때 상당히 힘들어지죠. 서구 철학이. 그 교회는 그 신도들의 충성심도 확인하고 세도 넓혀야 하니까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을 통해 갖고 교회의 신적 본질을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가지고 그런 권위를 자연과 인간한테 적용했다고.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피운 거죠, 뭐. 자연권이면 뭐며 하는 얘기들은 죄다 교회가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물론 그리스 로마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탐욕에 관한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었다고.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 2세하고 적대하면서 가톨릭의 세를 팽창시키려고 했던 거 이노센트 4세가요.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자연권이 보편이라면 이교도도 기독교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교도들을 모두 포섭하려고 했던 제국주의였죠. 하지만 제국주의의 본성이 그렇듯이 현실에 들어가면 태도를 바꾸잖아요. 자연권도 똑같아요. 누구한테는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해놓고 누구한테는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적용 안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계속 위선적으로 자연권은 인간 보편한테 있다. 이런 생 위선을 부렸다 그 말이죠. 그 잔다르크 인권을 변호했던 그 잔 거슨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인권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교회가 관장하고 자연의 법칙에 따른 권리는 인간이 행한다. 그래갖고 역할을 딱 반으로 나눴다고. 그래서 간단한 예로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자연권 중에 하나다. 그랬다. 하지만 여전히 자연의 법칙은 권리에 우선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에 앞선다 그거죠. 예. 잔 거슨이 그 자연권하고 인권을 이렇게 역할 분담으로 정리하기 전에 이미 1323년 성 프란치스코 그 예비 수도사들이 말이에요. 교황을 찾아가서 교황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모든 소유권과 사용권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소유를 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게
그들을 따르겠다 그랬다고.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것을 빼면 소송권이라든가 재산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없애버리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교황 요한 22세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딱 끌고 들어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교회의 재산은 신앙과 신도들을 위한 필수 요소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소유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은 자연의 본질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그거를 거부하면 이단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자연권을 이용해 먹었다고. 그러니까 자연권을 제멋대로 해석한 교황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윌리엄 오컴이 강력하게 대응하죠. 아니, 세속적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게 무슨 문제냐? 그러면서 교황을 막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오컴은 교황을 이단자로 고발했고, 교황은 오컴을 파문해버렸죠. 그래서 오컴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명목론이라고 하는 철학을 발전시켜요.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단지 이름으로만 존재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구체적인 인간들이 중요한 거지, 추상적인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한테 다가와서 자연법, 자연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컴과 교황이 충돌한 게 자연권을 둘러싸고 독재 정부에 대항한 이 서방 세계의 첫 번째 사례였다고요. 그래서 이 윌리엄 오컴이 바로 자연권 사상을 통해서 자연권의 압제에 맞섰던 그런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두 번째 사례는 스페인 정복자들이요, 원주민을 살육했을 때 자연권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만인한테도 자연권이 있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라스카사스는 모든 인간한테 자연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했고요. 세풀베다는 아니다, 야만인한테는 적용될 수 없다 그랬고요. 이게 서구 역사에서 처음 벌어진 자연권 실험 논쟁이었거든요. 그 원주민을 살육하고 약탈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던 교황청의 립 서비스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말해요. 결국은 토마스 홉스가 탄생하죠. 토마스 홉스는요, 자연법, 자연권, 인권 문제를 다루던 교회로부터 그 인권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빼앗아 버린 거예요. 토마스 홉스의 역사적인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연법, 자연권, 인권 문제를 교회로부터 인간 사회로 끌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는 자연법보다 우선하며 인간들이 사회계약으로 탄생시킨 군주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고는 인간은 자연법도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혁명적인 발언이라고요. 자연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정글이기 때문에 인간들 스스로 자연권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권리를 보호하거나 제약할 정부를 세워야 된다. 교회로부터 인간 사회로 이 자연법, 자연권, 인권 문제를 갖고 온 것까지는 좋은데 지 멋대로 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회계약론인데 군주만이 인권과 자연을 모두 좌지우지한다는 독재 사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상도 독재적이지만 내용은 더욱더 엉터리였다고 토마스 홉스가. 서로 모르는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개인들이 서로 계약한 게 아니라 국가와 개인이 서로 개별적으로 수십만 수천 건을 서로 계약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개별적인 개인들은 국가나 군주한테 자연권의 일부를 바치고 자유를 바치고 보호를 요구했다. 이 말 어디서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말이에요. 이런 개소리가 세상에 어딘단 말이에요. 역사의 어느 부분을 들춰봐도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모든 군주와 국가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정복과 탈취를 한 결과라는 것은 우리 역사를 다 알고 있어. 개양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도적되이든 아니든 간에 정복하고 탈취해서 승리했던 힘이 있으니까 국가를 세운 다음에 자비로운 군주제를 만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회계약에 따른 군주로는 망상 중에 망상이라고. 이게 토마스 홉스가 30년 동안 살았던 그 더윈셔에서 지가 바라본 게 도적대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도적대 사회고 들짐승 사회인 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자연 상태인 적이 없었어요. 인간은. 자연권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거는 각 개인들이 계약으로 맺은 사회권이었다고. 인류의 역사 어느 부분에서나 국가를 세워서 각 개인의 교육권, 예배권, 신용, 산업, 예술, 일, 애정, 취향, 습관, 의식주, 삶의 방식까지 국가한테 지배받기를 원하는 미친놈이 세상에 어딨냐 그 말이에요. 홉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이미 세워져 있는 사회에 간섭하고 조언하고 교훈을 주면서 명령을 내리고 싶으니까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헛소리를 했다는 것 뿐입니다. 지가 살아온 그대로예요. 토마스 홉스는 해적 가문 캐벤디쉬의 종신 멘토였잖아요. 정신 머릿속으로 항상 들짐승이 뛰도는 인간사회, 해적의 인간사회만 생각하니까 말을 이따위로 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뿐만 아니라 성별, 가족, 유전, 재산 모두 속박을 받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불평등하게 태어난다고요. 이 엄연한 현실을 갖다가 인간이라고 하는 모호한 주어로 바꿔가지고 자유롭게 태어나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거야. 그 평등하고 자유개념을 어떻게 넣으려 그래? 누구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설명 가능한 거는 인간은 신체적, 가족적, 유전적, 재산적으로 불평등하게 태어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증명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객관적인 속박을 자기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에게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인자가 바로 자유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난 후에 자유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자유는 쟁취하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토마스 홉스는 이걸 완전히 거꾸로 방향을 잡아버렸다고. 인간이 처음부터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개소리를 해댔다 그 말이죠. 현실을 싹 가려. 그래서 성별, 가족, 유전, 재산 서로 가지거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경쟁하거나 충돌하면 군주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죠. 이 되지도 않는 말을 갖다가 민주공화국의 기본 사상으로 잡았다는 게 이게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고요. 고대부터 구체제까지요. 정부라고 하는 조직은요. 세금을 받는 한 개인과 사회의 삶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장자크 루소가 말했듯이 고대부터 구체제까지 개인은 누구나 자기 권리를 자기 스스로 행사했지 정부의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부의 조언도 받은 적이 없고 교훈도 명령도 받은 적이 없어요. 갑자기 국가란 것을 탁 하고 만들어 갖고 중재를 요구했다고? 이게 무슨 상상 불가능한 얘기냐 그 말이에요. 이 민주공화국은요 완전히 구름 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떠한 개념도 어떠한 정치적 제도도 근간이 없어요. 허망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진 권리와 법, 그거 어디에 적혀 있는 얘기야? 응? 그냥 멋대로 하겠다는 거라 그 말이에요. 1300년에는요 인간의 자연권이라고 불륜권을 내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내세우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근간해가지고 만들어진 인권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 그걸 자꾸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한데 묶으려고 그러냐고. 게다가
기독사회에서 자연법이라든가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을 얘기했습니다. 도덕적 규율, 윤리를 얘기했다고. 근데 17세기 세속사회는요, 이 자연법이 실정법으로 변해간다고요? 그래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웃과 언쟁을 벌이면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경찰을 불러버리죠. 이 정도로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응? 피해 당사자가 고소할 생각이 없어도 경찰이 상대를 그냥 형사법으로 체포해버리는 이 무지막지한 형사법이 만들어졌다고요. 이 모 토마스 홉스가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토마스 홉스가 말해요. 생명 유지, 정당 방어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의 본성적인 조건이거든요. 이거를 권리라고 떠들었어. 그러니까 존 로크도 지 멋대로 자연에 근거한 인권이라면서 재산권도 자연권 목록 안에 넣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로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가 천부 인권이 재산이라는 거야.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닙니까? 완전히. 태어난 다음에 재산권을 행사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왜 애기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놈한테 재산권을 줍니까? 존 로크가 한 일이라면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 삶의 조건, 그걸 인권이라고 또 얘기해도 좋습니다만은 뭐 자유권, 재산 이런 것들을 부자들의 강화된 권리로 집중시켰다 그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당연히 어떠한 권리가 있고 또 자유도 있고 쟁취할 자유도 있고 재산도 만듭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태생적으로 그렇게 가진다는 헛소리를 함으로써 사람 이마에 사람이라고 붙이고 다녀야지만이 그 자연권이라고 얘기했다고. 그 이마에 사람 표시가 없는 사람들, 그러면 아메리카 인디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연권이니 인권이니 이런 것들은 너무 말랑말랑해갖고 말을 위한 말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엉터리 같은 유럽 부르주아들의 그 자연권 주장에 대해서 임마누엘 칸트의 선배였던 크리스천 볼프가 그랬습니다.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권을 보호한다는 자연법이라는 것은 지키라 할 때는 명령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금지가 되고 행동하라 할 때는 허락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자연권이라고 하는 이 허망한 걸 욕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 장작 그루스도 인권 얘기는 아예 안 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건 사회 계약에 필요하지도 않다. 무시해버렸다고. 이 풀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권을 얘기하는 놈들은 무조건 인권을 남의 인권을 탈취하려고 인권을 얘기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에드먼드 버크도 인권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그 반대편에 진보적인 제레미 벤담은 아예 자연권을 애들이나 하는 헛소리라 그랬다고요. 아주 헌신짝 취급을 했다고. 인권이 헌신짝이란 게 아니라 자연에 근거했다고 하는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하는 이 독재적인 인권 개념을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드는 관습이고 관례고 전통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자연이라는 단어로 인간의 권리를 토탈리 다 장악해 버리려고 하는 헛소리를 하느냐 이 뜻이죠. 인간의 권리는 구체적인 사회가 세우는 것이 무슨 뭐 손에 잡히지도 않는 자연 같은 망상 같은 거기에 기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 토마스 홉스 전공자이자 자연법의 권위자 로버트 크레이니악이 말했듯이 생명권이라면 뭐 적당히 보편성을 인정해 주겠으나 나머지는 모두 헛소리다 이거예요. 부패한 인간들의 이기적인 상상의 결과가 인권이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자연권이라고 하는 거 인권 뭐 마찬가지예요.
자연권이라고 하는 거, 인권이라고 하는 게 오컴하고 라스카사스가 잘 보여줬듯이 이 교황과 같은 거대 권력이 인권 조항을 함부로 사용했을 때 이 저항의 도구가 될 수 있었죠. 그 양날의 칼이다 그 말이에요.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체가. 하지만 인권 조항은 항상 권력이 먼저 사용했고 거대하게 사용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민중이 사용한 바는 극히 드물어요. 토마스 홉스 일의 인권은 철학자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사이에 권력의 도구로만 변해갔다 그 말이에요. 특히 20세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유엔의 인권조항, 이게 제국주의의 도구란 말이에요. 유엔의 인권선언은요, 자연권에 기반했다면서 대다수 서구 역사가 만든 서구인들의 주관적인 권리를 거의 다 적어놨다고. 거의 다가 아니야, 다예요, 다. 유엔의 인권선언문 제1조, 제3조, 제9조, 생명권, 인간 존엄권, 자의적인 구금 금지 이런 건 2000년부터 내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인권 조항에 안 넣을래야 안 넣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거는 권리가 아니라 권리라고 표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 존재의 이유잖아요. 사람 이마에 사람이라고 꼭 새기고 다녀야 되나? 진정한 권리라고 한다면 제10조 변호권, 제11조 무죄 추정의 원칙, 제14조 망명권, 제16조 가족 구성권. 이건 중세부터 내려왔던 100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권이었다고요. 그리고 제24조 노동휴식권은 19세기 말 유럽의 노동자들이 싸워서 얻어낸 것이고, 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이런 8개 인권 조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21개 조항은 모두 서구만의 주관적인 권리, 이런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권력자들이 입맛에 맞춰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제 멋대로 구성한 이기적인 인간들의 권리였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제2조 한 나라의 정치적, 법적, 국제적 지위나 영토에 상관없이 인권은 세계인한테 보편 적용한다. 제28조 만인은 이 권리를 누린다. 제29조 권리와 의무는 준수된다. 이 막무가내 주장이 말이에요. 결국은 어디로 귀결됩니까? 인도주의적 간섭이라 그래가지고 주권을 침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응? 제4조 노예금지. 뭐가 노예인지 규정도 없어. 지네가 그냥 그렇게 판단하면 노예인 거야. 고문금지도 마찬가지야. 품위훼손금지. 지네가 그렇게 고문이라고 보고 품위훼손이라고 보겠다면 그렇게 보는 거야. 제6조 7조 법 앞에서 평등.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8조 국가가 인권을 지키지 못하면 쳐들어갈 수 있다고 적어놨다고? 특정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주권과 상관없이 인권의 이름으로 국가를 쳐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다 하고 있는 일 아니에요. 제18, 19, 20조 사상,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점수를 매겨가지고 한 나라를 비인권 국가로 지들 마음대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짓거리를 또 했잖아요. 유엔이.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 시리아, 레바논, 러시아, 북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현대사회가 말하는 인권이라 그 말이죠. 자, 또 보실까요? 제12조 사생활보호, 27조 저작권. 이 모두 권력자들한테만 거대 이익이 돌아가는 항목이다 그 말이에요. 제13조 이민의 자유, 15조 국적 변경의 자유, 22조 사회보장의 권리, 23조 동일 업무, 동일 임금. 이거 세계화 노동 유연성하고 사설 금융의 국가 금융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법 아닙니까 이게. 21조를 보면 거품을 물고 넘어지겠어요. 모든 사람은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의지는 선거를 통해 표현된다.
이 기만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인권이랍시고 적어놓았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26조 의무교육법은 나폴레옹 이래로 국가가 국민 세뇌시키려고 만든 거니까 그대로 냅두는 거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입니다. 약간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제29조 2항에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보장되는 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함부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네 권리만 강조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다고요. 그리고 제30조 좀 놀라운 건데, 이 선언문에 적힌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아, 놀라 자빠질 만한 내용이죠. 얼마나 인권의 이름으로 타인을 괴롭히고 타국의 침략을 했는지 지금 적힌 29개 조항을 근거로 그 조항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948년에 만든 건지 나중에 수정했는지 이 족적이 없어요. 원래가 법을 수정하면 수정했다가 밑에 적어놓는데 유엔의 인권선언서는 1948년에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정했다는 소리 아무것도 없어. 동일임금, 동일 업무, 동일 임금은 1970년대 나온 단어 아니야. 48년에 만든 게 아니라고 분명히 수정했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아무튼 이랬든 저랬든 얼마나 인권 조항들을 이용해서 타자나 타국을 해하는 목적으로 인권들이 이용되어 먹었는가. 이게 제30조에 정확하게 적혀 있다고요. 29개 조항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끔찍한 시절이죠. 얼마나 유엔과 미국이 그런 짓을 했으면 이렇게 30조에 적어놨을까요? 이건 분명히 제3세계 사무총장 할 때 아마 분명히 수정된 거 넣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권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약자한테는 의무가 되고요, 강자한테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자연법이라든가 자연권, 인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은요, 어느 나라나 인정을 해왔어요. 말을 안 해서 그뿐이지. 생명권부터 출발해서 재산권까지 어느 국가도 그러한 권리를 함부로 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마에 사람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티아니 같은 자연권 전문가가 정치인한테는 이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한테는 립 서비스고 철학자들한테는 냉소를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인권을 만들고 싶으면 말이에요, 유엔 스스로 인정했듯이 각국과 각 민족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연권이라고 하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 헛소리, 교황청 제국주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요. 도대체 오죽 한국 정부가 못났으면 한국 사람들한테 적용할 인권 조항마저도 서구에서 뺏겨오냐고요. 도대체 어디서 주워들었길래 동일 업무, 동일 임금, 남녀의 신체적 평등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나 주장할 수 있는 조항들을 인권이랍시고 숭배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유엔이 직접 얘기했어요. 인권은 윤리 문제이고 관습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 민족 문화와 함께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편으로 향한다 이런 말을 따로 쓸데없는 소리 덧붙였지만 일단 먼저 전제가 뭐냐면 인권은 윤리적 기준이고 관습법이기 때문에 개별 민족들의 문화를 고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인권은 유엔이 아니라 개별 민족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어디서 자꾸 뺏겨오면 이 4대주의가요, 나라도 망치고 국민의 뇌도 썩게 만드는 거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인권 개념 다 잊어버리고요,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패하고 이기적인 권력들이 좌지우지해왔던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인권을 만들고 싶다면 각 민족과 각 사회가 나서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자꾸 유엔에 끌려가고 누가 우리의 인권을 지켜준다고 남한테 그렇게 기대고 살아왔냐고 한국 정부는 그 답답한 겁니다. 다음 영상은 자유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